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어려운 증시 속에서도 모두 힘내시라고 오늘도 열심히 시황 따라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25일부터 26일까지의 FOMC 회의 기간에 대한 긴장감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증시는 초반에 하락폭을 키웠다가 과매도 영역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9% 상승, S&P 500은 0.28% 상승, 나스닥은 0.63% 상승, 원달러는 1196.05원으로 0.29% 상승, 빅스 지수는 29.9로 3.64% 상승을 했고요.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91%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89%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2.36%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1.5% 상승을 했습니다. 콜스 같은 경우에는 35.83% 상승을 했는데요. 회사가 2명의 구원자로부터 인수 제안을 접수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폭스컵 같은 경우에는 UBS가 스포츠 베팅 잠재력에 대한 중립에서 매수로 주식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3.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플루토는 블랙 웰스 캐피탈 회사에서 CEO를 해고하고 회사 매각을 요구한 후에 10.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요, 넷플릭스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연일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제프리스가 주식을 매수해서 보류로 하향 조정을 하고 나서 초점을 비디오 게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너스 2.9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위험자산의 지속적인 매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7월 이후에 최저점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택시 개발 업체인 위스크에 4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0.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초반에 최대 4.9% 하락한 후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JP모건의 최고 주식 전략가인 마코 콜라노비치는 주식시장의 매도가 과장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위험자산의 하락은 과한 것으로 보이며 과매도 영역에 접근하는 기술 지표와 약세를 보이는 심리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이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로테이션을 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닝 시즌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면은 패드풋의 복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패드풋 같은 경우에는 연준 풋이라고도 불리는데 금리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연준이 나서서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 게이지로 알려진 빅스가 2020년도 1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매도세가 항복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장중 최고치인 38을 넘어섰습니다. 공포 게이지가 이러한 극단에 도달하면은 시장은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9.9에 마감을 했습니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M 밀레티 액티브 에쿼티 대표는 가장 큰 두려움은 연준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우리가 행진하는 동안에 난기류가 있을 것입니다. 1월 회의에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지만 3월부터 시작되는 여러 금리 인상 중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같은 달에 월별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일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이 대규모 대차 대조표를 풀기 시작했을 때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 연준이 올해 4회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7월에 보유하고 있는 거의 9조 달러의 자산을 소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의 미 대사관 및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비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해도 된다라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어 영국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은 계속 열어두고 필수 업무는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요 국가 및 기구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관련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바이든 정부가 발트해 동유럽 지역에 나토 동맹의 미국 병력과 장비를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나왔다고 합니다. 장 초반 시장이 하락한 데는 부진한 지표도 한몫을 했습니다. 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예비치는 55로 지난달 확정치 57.7보다 하락한 수치이면서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1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0.9로 지난달 확정치인 57.6보다 하락을 했으며 역시 18개월 만에 최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를 합친 1월 합성 PMI 예비치는 50.8로 지난달 확정치 57보다 역시나 하락한 수치이면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2월 전미활동지수는 마이너스 0.15로 지난달 0.44보다 하락한 수치이면서 예상치 0.25보다 하회된 수치입니다. 참고로 수치가 플러스면은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라는 의미이고 마이너스이면은 평균 성장세보다 못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86.1%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에 5%의 참가자들은 3월까지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봤고요. 일부 월가 인사들은 연준이 50bp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1.83달러 하락한 배럴당 83.31달러로 마이너스 2.1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일정에 없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예멘 반군 후티가 아랍에밀리에이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유 공급 차질로 이어져서 유가가 상승으로 가는 요인이 되지만 이날은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콜린 시진스키 SIA 자산관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오늘은 위험 회피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에 유가의 펀더멘탈과 정치적 요인 등이 압도당한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스키 수석 전략가는 지난주 원유는 기술적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고 유가 역시 조정 국면에 임박했던 상태라면서 증시와 원자재에 투자하는 자금이 채권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배치가 되면서 유가 하락의 촉매제가 된 듯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0시 30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1.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1.06% 하락 진행 중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이 하이스틸과 오토엠밖에 없으며 9%와 10%대의 주식들도 지금 현재 상승률 순위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에는 오토엔, 젠백스지오, 성광, K옥션 등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오늘 보여지는 이 종목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시브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증시가 데드캣 바운스던 아니면 저점 확인을 통한 반등이던 간에 지금 주가가 싸졌으니 이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환경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던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상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외국인 순매수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주식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탄력이 나올 때 해당 주식들은 그만큼 다른 주식들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해당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위는 SK이노베이션,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4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 5위는 비덴트, 6위는 두산중공업, 7위는 효성첨단소재, 8위는 SKI테크놀로지, 9위는 KT, 10위는 크래프톤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눈여겨보자면은 11위에 있는 DB하이텍이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를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DB하이텍이 앞으로의 상승장이 오거나 혹은 장이 안정적으로 갔었을 때 DB하이텍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DB하이텍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외국인들의 순매도 상위 부분으로는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카카오, 3위는 현대차, 4위는 펄어비스, 5위는 기아순이었습니다. 다음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순매수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네이버, 4위는 카카오, 5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6위는 삼성전기, 7위는 삼성 SDI, 8위는 LG전자, 9위는 농심, 10위는 넷마블 순이었습니다. 기간의 순매도 상위 부분으로는 1위는 에코프로고, 2위는 크래프톤, 3위는 에코프로 BM, 4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SM 순이었습니다. 시장은 명확하게 좋은 호재가 발생되어서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기보다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과 기대감으로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되려 주가 하락의 요인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풀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는 있지만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은 없어 보이며 경제지표와 실적들이 좋지 못하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발표될 실적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25일 FOMC 회의 이후에 2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는 환경 속에서 과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까라는 안도감성 추측도 나오고는 있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더 강하게 입장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상승을 저점의 지표로 삼는 것보다는 26일에 있을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정책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 어려운 장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